어떤 사람이 음모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바로잡으면, 팩트를 이야기하면 음모론에서 좀 빠져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거를 제시해도 설득되지 않고요. 또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토론으로 가다가 말싸움과 대립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팩트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이유는 상대의 무지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작동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풍 효과라고 하는데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관련돼서 누가 팩트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믿는 것들을 더 붙잡고자 하는 것, 역풍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팩트로 압박을 받으면 이 팩트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과 내 체면이 손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음모론이나 본인이 믿고 있는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팩트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음모론에 빠진,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무엇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아니라 어떤 관계로 접근하는지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음모론과 관련돼서 어떤 신념과 도구마에 빠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원칙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반박은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옳음을 여기서 갑론을박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화를 지속하는 장치열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팩트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도에는 공감하되 주장에는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겠죠. 감정 수용과 사실 동의를 구분하지 못하면 리더는 불필요한 싸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표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땐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들은 인정해.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주장까지도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또 의기양양해서 나에게 또 다른 설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어? 이건 잘못되어 있죠. 만약 그 이야기가 너가 말한 대로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조금 더 뎁스하게 질문해 주는 게 좋겠죠. 야, 그거를 믿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조금 풀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체면을 살려줄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어. 워낙 이게 좀 다양한 진영 논리가 있다 보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상대를 틀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판단을 수용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것이죠. 체면을 살려주는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대화의 네 가지 원칙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표는 음모론을 파기하거나 음모론을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화 안에 남겨두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비토하거나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 사람의 팩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대화의 안에 머물게 해서 나의 관계성으로 인해 그의 의도는 좀 받아들이되 주장과는 거리를 두면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그 사람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맞다고 무조건 팩트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이 되고 말싸움이 됐다가 다툼이 되고 관계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한다는 사람, 본인의 신념이 강한 사람과 대화하실 때는 팩트나 지식의 양, 정보의 양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는 공감을 하시되 주장과 거리를 두면서 대화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